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9주차 단락글 2일차 문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야기 글입니다. 자, 지문을 먼저 보겠는데요. 지문의 이야기는 빠른 속도로 내용 파악을 하는 게 전체 핵심을 알 수 있는 길이죠. 자, 하실 때 항상 핵심을 묶어서 덩이로 묶어서 핵심을 파악해야 되죠. 외모가 볼송사 나온 엄마가 있었고 거기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엄마 때문에 창피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외모가 볼송사 나온 엄마에 대해서 창피하는 아들, 자, 못난 외모에 대해서 창피하는 아들이죠. 그러다가 놀림을 받으면서 엄마에게 화내는 아들, 그 다음에 할머니가 보다 못해 엄마의 그 상처, 엄마의 못난 얼굴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이야기. 마지막에 그걸 듣고 엄마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엄마에 대해서 창피하다가 화를 낸 아들에게 할머니가 상처 입은 이유를 설명해줬고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덩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못난 외모 때문에 아이가 창피해하는 모습이죠. 예. 그러다가 놀림받고 엄마에게 대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글은 모두 인과관계라고 그랬죠. 네, 인과관계에서 마지막 동사가 오지 말라고 대들었다. 예,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학교에 오지 말라고 대들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리침에 대들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동사부터 먼저 해볼게요. 소리쳐 외쳤다라고 해봅시다. 소리쳐 외쳤다. 뭐라고? 네. 그럼 이제 소리쳐 외쳤으면 주어는 당연히 어린 아들이 되겠죠. 3번은 소리쳐 외쳤는데 무엇에 대해서 뭐라고 소리쳐 외쳤냐 이거죠. 네. 학교에 오지 말라고죠. 학교에 오지 말라. 누구에게? 엄마에게. 학교에 오지 말라고. 네. 엄마에게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어디다 해도 상관없으면 한국어는 조사를 가지고 따라가니까 엄마에게 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다음 왜 학교에 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네, 창피하다고. 그리고 왜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놀리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소리치기 시작했다는 건 같은 얘기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 5번은 창피해서 하니까 학교에 오지 말라고. 왜 창피해요? 친구들이 놀리니까. 놀려서. 왜 놀려요? 예, 그러면 이제 나오는 얘기가 엄마의 얼굴이 그 모양이라. 그러니까 엄마의 못난 외모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전체적인 큰 흐름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부분이죠. 네, 앞부분에서 엄마의 못난 외모는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놀려서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총명하고 활발하고 씩씩하다. 이걸 그냥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또래보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뛰어난 이라고 해버립시다. 또래에 비해 뛰어난 어린 아들은 그럼 이게 6이 되겠죠? 7이 되겠네요. 6 그리고 7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내용이 한꺼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이걸 좀 요약 규칙에 따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소리쳐 외쳤다를
뒤로 붙이고 소리쳐 외쳤다 하면 여기 대들었다.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죠. 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덕감을 던져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소리쳐 외쳤다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엄마에게는 됐고 학교 오지 말라고 친구들이 놀려서 창피하니까 엄마의 못난 외모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묶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주로 엄마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모 때문에 친구들이 놀려서가 있겠죠.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친구들이 엄마에 대해서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친구도 쳐들면서 창피해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포함시켜주면 이 두 개가 지금 일이 요약된 거죠. 엄마의 못난 외모 때문에는 또 여기가 있네요. 볼성사 나오 기가 주고 지냈다.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니까 전체가 하나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 부분이죠. 또래에 비해 뛰어난 이 부분은 이쪽이죠.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씩씩한 성격이었다. 여기까지를 이렇게 함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정리해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전부 다 이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봤죠? 요약 1번 정리했습니다. 자, 요약 2번은 1번의 이 내용이 2번으로 가야 되겠죠? 2번으로 가서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하고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과 합쳐야 되겠죠? 인과관계는 그대로 가고요. 자, 이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덩이에서는 주어가 어린 아들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이웃집 할머니가 주어가 됩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되죠. 그러면 인과니까 이것이 먼저 시간이고 뒤에 시간이니까 주어가 이게 돼야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앞에는 어린아이, 뒤에는 할머니, 또 마지막도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주어가 바뀌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야기가 그래서 주어가 바뀌면 또 통합하기 어려우니까 주어를 하나의 주어로 간다면 결국 어린 아들이 주어잖아요. 이걸 전체로 본다면 그럼 이것도 어린 아들로 통합해서 본다면 할머니는 어린아이에게 들려줬다죠. 근데 어린 아들이 주어가 된다면 어린 아들은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다가 되죠. 이렇게 동사를 주어 형태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전체 주어인 어린 아들로 주제를 작성하면 1. 어린 아들은 2번 할머니가 얘기한 내용을 들었다죠. 자, 이렇게 해서 들었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들었다가 될까요? 이거 전체를 가지고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야기를 들었다 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그 이야기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 아무래도 거꾸로 차고 올라가면 되겠죠. 엄마의 손과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러니까 엄마의 모습이 흉하게 된 엄마의 모습이라고 통합해서 보죠. 밖으로 드러나는 게 손하고 얼굴밖에 없으니까 흉하게 된 이야기, 흉하게 된 이야기죠. 뭐가?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걸 3번이라고 하고 이제 이야기의 세부적인 내용을 4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쩌다 흉하게 됐죠. 엄마의 모습이 흉하게 된 이야기인데 어떻게 흉하게 됐죠? 예, 앞에서 불 속에서 그죠? 불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불 속에서 너를 여기서 어린 아들이죠. 할머니가 하는 거니까 불 속에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의 모습이 흉하게 된 이야기. 예, 그러면 여기까지를 5번으로 가면 되겠죠. 예, 그럼 왜 불 속에서 너를 구했을까요? 예, 여기 있죠. 불이 나서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불이 났는데 그때 불 속에서 너를 구하려고 한 거죠. 네. 그러면 여기가 여기를 내가 어릴 때 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다른 거 다 떼버리고 집에 불이 났을 때 라고 하면 되겠죠. 예, 집에 불이 났을 때 그 불 속에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의 모습이 흉하게 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누가 들려줬어요? 할머니로부터 7 할머니로부터 어린아이들 할머니로부터 집에 불이 났을 때 불 속에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의 모습이 흉하게 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할머니로부터를 뒤에다 놔주는 것도 괜찮겠죠? 여기 네. 어린 아들은 근데 이때 여기서 하나 빠진 부분이 네가 1살 때 예. 그러니까 어린 아들은 집에 불이 났을 때 불 속에서 어린 너라고 여기다 붙여버리죠. 어린 너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의 모습이 흉하게 된 이야기를 할머니로부터 들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은 엄마의 외모 때문에 화를 낸 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엄마의 외모 때문에 엄마의 못난 외모 때문에 화를 낸 어린 아들은 여기를 7로 가고 엄마의 못난 외모죠. 외모 때문에 화를 낸 네,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요약 2번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 3번입니다. 자, 3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해서 두 이야기를 또 합치면 이건 인과관계가 되겠죠. 예. 주어는 당연히 이쪽 동사, 생각하게 되었다는 동사는 어린 아들이겠죠. 1번 어린 아들은 2번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네. 생각하게 되었다. 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기서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 거죠. 예. 그럼 3번으로 해서 그냥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요. 예. 왜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4번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이유는 당연히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한 자신은 어디서? 불 속에서 구하기 위해서 희생한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됐죠.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을 더 추가해 주면 돼. 눈물을 흘리면서 라는 말을 여기다 하나 더 넣는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그 다음에 6번은 결국 앞에 부분 가져오면 되겠죠.
네, 그대로 엄마의 못난 외모 때문에 화를 내. 어린 아들은 좀 더 자세히 하면 이제 아까 창피해서 외모 때문에 놀림받아서 창피하게 여기 화를 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거기까지 넣어도 되고 그냥 이 정도 해도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주제로 삼아야 되겠죠. 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단락 설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단락 설계는 당연히 이걸 제목으로 바꿔야죠.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생각하도록 변화된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깨달음, 이렇게 해볼까요? 어린 아들의 깨달음. 네,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계를 하려면 본문을 보면서 해야 되겠죠. 네, 먼저 설계를 할 때는, 긴 글일 때는 거의 지금 단락이 아니라 이야기 수준이잖아요. 자, 이야기를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 내용은 엄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생긴 외모를 가진 엄마. 예. 그런데 마음씨는 착했죠. 그러니까 엄마의 모습, 엄마의 상태. 두 번째는 아들의 이야기죠. 아들이 창피해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내는 아들의 상태. 그 다음에 할머니와의 대화. 할머니의 이야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들의 마지막 반응이죠. 네. 그럼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엄마의 상태, 아들의 상태, 그 다음에 할머니의 이야기, 마지막 아들의 반응.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어머니 상태, 어머니의 상태, 어린 아들 상태, 그 다음에 할머니의 도움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은 어린 아들 반응. 네,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먼저 모습이 못난 외모, 그 다음에 착한 마음, 두 가지죠. 못난 외모와 착한 마음. 네. 못난 외모는 얼굴이 일그리고 손이 뒤틀린 상태. 그러나 마음씨는 그럴 수 없이 고왔고, 그런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나서 기가 죽어 살았죠. 네. 못난 외모는 일그러진 얼굴, 그 다음에 뒤틀린 손. 착한 마음은 착한 마음 때문에 기가 죽어 살았죠. 기가 죽어 사는 삶. 어린 아들 상태는 봅시다. 매우 총명활발식식,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뛰어난 상태죠. 다른 또래에 비해 뛰어난 상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총명하고 씩씩하고 총명하고 씩씩하고 활발한 거죠. 활발하고 씩씩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때 두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놀림, 엄마 외모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워, 창피해하는 모습이죠. 뛰어난 상태에 있지만 못난 엄마 외모에
부모를 창피해하는 모습. 네, 이런 모습이 있고요. 물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창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놀려댄 거죠. 네, 친구의 놀림에 친구들의 엄마를 놀리는 것에 대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는 아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할머니가 도움을 줍니다. 할머니가 도움을 주는데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보다 못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할머니 도움은 첫째, 대화 배경이 하나 있고 대화 내용이 있겠죠. 네, 그리고 대화 배경은 엄마에게 화를 낸 어린 아들을 보고 그 원인을 알려주고 한 거죠. 엄마에게 화를 내는 어린 아들에게 그 엄마의 그 못난 외모의 배경, 아들에게 이유, 원인을 알려주려고 한 대화 내용을 보면 이제 첫째는 불이 났었고 그리고 그 구출하는 과정이 있었고 구출하는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화재 시기, 그 다음에 구출 과정, 그리고 구출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화재 시기는 1살 때 엄마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구출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발만 구르고 있을 때 엄마가 들어갔고 구출 결과는 구하긴 했는데 엄마가 상처를 입었죠. 세 가지로 나눠서 어린 아들이 1살 때 화재 발생, 그때 엄마는 밭에서 일하고 있던 중. 구출 과정에서 두 가지였죠.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불 속에 들어가 구출할 엄두를 못 내는 때, 이때 위험을 불구하고 구하러 간 엄마. 구출 결과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손과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된 엄마. 이렇게 정리하면 간략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어린 아들의 반응은 첫째, 단성하죠. 단성한 아들.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엄마를 생각합니다. 변화된 아들이라고 했죠. 반성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반성. 변화된 아들은 엄마를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겠죠.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